닥터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와 뱃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이미에서는 동안으로 가는 길 6가지 항목을 가이드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톡스, 탄력, 필러, 리프팅, 미백, 나이살 치료 6가지 항목 중에서 비만 관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항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능동적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제이미 비만 회원님들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비만 클리닉을 시작한 지 22년 차가 되다 보니 비만 관리에 대해서 나름 개똥 철학이 많이 쌓였는데 그중 한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일 때도 필요하고 체지방을 줄일 때도 필요합니다. 체중은 뼈, 근육, 내장, 지방뿐만 아니라 체액 성분도 포함됩니다. 올바른 체중 감량이란 이 중에서 지방만을 감소시키는 것이겠죠. 결국 다이어트는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은 왜 쌓일까요? 지방은 섭취한 칼로리 중 소모하고 남은 잉여칼로리가 저장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시작은 잉여칼로리의 조절이 되겠습니다. 잉여칼로리가 없으려면 소식이 최고입니다. 소식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식사 후 윗배를 만져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식사 전 70% 정도 먹을 분량을 미리 정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접시를 이용하세요. 먹는 분량을 미리 다이어트 접시에 올려놓는 겁니다. 무리한 계획은 실패합니다. 70%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엇을 먹을까도 고민을 해봐야 할 숙제이지만 평소 식이 패턴을 유지하면서 먹을 양만을 줄이는 것이 가장 편하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지중해식 다이어트 등 훌륭한 방법이 다양하지만 낯설은 방법으로는 평생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식욕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듭니다. 술 종류도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 위주로 식사하세요. 그런데 70% 소식을 한두 번은 실천하기는 쉬운데 일주일 이상 꾸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먼저 정하세요. 일주일만 하겠다, 한 달만 하겠다, 10% 체중 감소가 될 때까지 하겠다 등 다이어트 기간과 휴식 기간을 정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기간을 흡족히 보냈다면 휴식 기간에 자신에게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욕 억제제는 필요할까요? 사실 식욕 억제제는 견딜 수만 있다면 필요 없습니다. 70% 소식으로 줄이기가 힘들 때나 70% 소식을 꾸준히 유지하기 힘들 때 식욕 억제제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의지가 크면 약물이 필요 없지만 약물의 도움으로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욕 억제제는 도움이 될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강하게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식욕 억제제가 체중과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욕 억제제는 간헐적으로 드실 수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식욕이 강하면 오후에만 한 번씩 드실 수도 있고요. 생리 기간에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매일 드시는 약이 아닙니다. 본인의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 휴식을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운동은 필요할까요? 운동은 다이어트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움은 됩니다. 운동을 병행할 경우가 다이어트를 꾸준히 할 확률이 증가하고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운동의 종류는 근육을 증가시키는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하기 쉬운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유산소 운동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시작하세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격일이나 2대1 비율로 하시고 일요일 하루는 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짧은 기간의 다이어트 때에는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한 달 이상 장기간을 계획 중일 때는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종합 비타민이 도움이 됩니다. 종합 비타민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장기간 소식을 하다 보면 건강염려증이 생길 수 있는데 종합 비타민 복용으로 어느 정도 걱정을 차단하는 겁니다. 비만은 칼로리 과잉 상태가 대부분인데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잉여 칼로리를 태울 수가 없어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비만 고객이 지방량 칼로리에 비해 비타민, 미네랄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이 필요한 둘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제입니다. 유산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만들 수 없고 인슐린도 마그네슘이 없으면 민감성이 저하됩니다. 신호를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칼슘 부족은 신경 전달이 잘 못되게 하고 신경이 안정이 안 되며 산염기 평형 조절이 안 돼서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세포막을 건강하게 해서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할 때 수반되는 관절의 염증에 대한 항염작용이 있습니다. 넷째,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정신건강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기간 동안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면 우울증과 불행감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는 장내에서 만듭니다. 장내 유산균의 증가는 세로토닌의 흡수를 증가시켜 행복감을 느끼게 도와줍니다. 다섯째, 식이섬유 파우더입니다. 식이섬유 파우더는 포만감을 증가시켜 소식에 도움을 주고 소식으로 생길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장내 유익균의 먹잇감으로 세로토닌의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이미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자신 있는 것만 권합니다. 비만관리, 뱃살관리는 제이미와 함께. 감사합니다.